요 표주박은 떡갈 참나무 혹입니다. 무늬가 재미있는데 요거는 오칠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나무에 기름칠을 해가지고 호도기름이나 이런 거 잣기름 오랫동안 써서 저런 색깔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확대해 보면 저 무늬가 아주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부채 위에다가 비단 부채 위에다 올려놔 봤고요. 배롱나무 꽃을 얹어놔 봤습니다. 꽃 모양이 그려져 있는 부채를 뒤에 배경으로 했고요. 실뭉치 위에다가 표주박을 올려놔 봤는데요. 이 표주박은 종이로 된 표주박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무늬도 있어요. 가운데에. 이 종이로 된 거는 굉장히 가볍고 집어 던져도 깨지질 않습니다. 근데 표주박은 원래 뒤쪽에 이렇게 멋을 냅니다. 안쪽에는 물을 떠먹여야 되니까. 요거는 신라시대 때의 토기 표주박이에요. 그리고 고리가 있고요. 이렇게 일종의 물 떠먹는 잔이고요. 표주박은 특별히 고리가 있어 가지고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휴대용 잔이죠. 표주박은 나그네가 여행을 떠날 때에 필수적으로 지팡이하고 표주박은 가지고 가야 됐는데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다가 배고프거나 목마르면 물을 떠먹어야 되기 때문에 표주박은 필수였습니다. 요즘에는 표주박도 잊혀져 가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걸어서 다니고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주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전쟁터에 나갈 적에도 왕이 장군에게 표주박을 선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으로 목마를 때 물을 떠먹으며 적군이 있나 없나 살피면서 물을 떠먹으라고. 요거는 고려시대 때 청동 표주박인데요. 형태는 복숭아 형태를 했고요. 뒤에 보면 이렇게 고리가 달리게끔 돼 있고 안에는 금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귀족들이나 먹던 거죠. 얇습니다. 굉장히 얇아가지고 금속이지만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이거는 마상배라고요. 말 위에서 이별할 때 술잔을 으로 썼던 겁니다. 말 위에서 마시는 잔이다 그래서 마상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팽이처럼 돼 있고요. 요거는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엎어놔야죠. 고려시대 때의 청동입니다. 요 표주박은 태극무늬가 있는 표주박인데 상당히 커요. 나무는 은행나무로 되어 있고요. 오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이렇게 요거는 이제 혹이 아니고 그냥 나무로 했습니다. 좀 크니까요. 요거는 가운데 거는 전부 껍질이고요. 가에 거는 소라 껍질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전부 껍질이나 소라 껍질로도 표주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구하기 쉬우니까 이런 걸로 했겠죠. 이런 것들은 나무 혹으로 된 표주박인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동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서로 엉켜가지고 자연스러운 혹 생김새를 이용해서 종물 조각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의 재치가 있는 거죠. 형태가 동물 형태니까 머리나 입, 눈 같은 걸 살짝만 조각해 가지고 몸뚱이는 자연 그대로를 살린 겁니다.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표주박을 만들었는데요. 이 표주박들은 나무 결이 서로 엉켜 있어 가지고 잘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년씩 써도 되는 거죠. 차고 다니면서. 왜냐하면 혹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나무의 혹을 나무의 진주라고 불렀습니다. 진주도 어떤 상처를 아물어 가지고 만들어낸 고통을 이겨내고 만드는 것이 진주잖아요. 근데 나무도 이게 상처가 아물거나 어떤 병이 걸렸을 때에 바이러스 병이 걸리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혹이 생기는 겁니다. 인고의 고통을 겪고서 생긴 것이고, 그래서 이 나무에 혹을 떼면은 바로 잘 아물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물었던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혹이 생겼던 자리는 잘 아뭅니다. 요거는 바가지로 한 거예요. 바가지 위에다가 조각을 잘 했고요. 특별히 요 바가지는 굉장히 두껍게 잘 여물어 가지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네,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가볍습니다. 이건 굉장히 가벼워요. 바가지가 나무보다 더 가볍고요. 대나무 뿌리를 죽근이라고 그러죠. 예. 대나무 뿌리에 이렇게 마디가 막혀 있는 부분을 가지고 표주박을 이렇게 멋스럽게 조각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속에 보면은 대나무 그 마디 막힌 것이 표시가 나죠. 이렇게 쭈그러져 가지고. 이런 표주박들이 다 이게 나무 혹으로 된 겁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천점이 있어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연으로 생긴 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가장 표주박이 발달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국의 아름다움, 표주박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겁니다. 물잔 하나에도 예술의 혼을 불어넣어 가지고 멋스럽게 만들어서 장식용으로 차고 다녔던 우리 선조들의 멋을 오늘 우리는 감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주박들이요, 굉장히 조금해도 가격이 비싸고요. 자,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백담사에 일정시대 때 갇혀 있다가 너무 갑갑해가지고 저 만주 쪽으로 여행을 가다가 검문을 당했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금강산에서 온 스님하고 같이 가게 됐어요. 스님 보따리에서 이 나무 표주박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이게 뭐냐 신기하게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얼떨결에 금강산 혹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금강산에 있는 나무에 혹을 따서 만든 표주박인데 얼떨결에 금강산 혹입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무슨 혹이 있느냐,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금강산에서 나는 나무의 혹을 따서 만든 물 떠먹는 잔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다고 신문에 냈던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표주박은 복숭아 모양 표주박입니다. 천도복숭아. 천도복숭아는 신선들이 먹었고 장소를 상징하기 때문에 표주박에 물을 떠먹고 오래 살으라는 뜻으로 표주박 모양이 천도복숭아 모양이 많습니다. 요건 종이로 만들었고요. 주치를 한 거예요. 일주가지요. 이것도 자연 그대로 생김새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봐가지고 누가 이걸 표주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 보면 고리도 달려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물 떠먹을 수 있는 겁니다. 겉에는 붉은 주칠을 했고 안에는 흑칠을 했고요. 대추나무로 이렇게 띠를 둘러줬습니다. 그래서 이 길쭉하기 때문에 아주 물 떠먹기가 좋죠. 오히려 재밌게 생겼죠. 예, 이런 거는 정말 귀한 거죠. 근데 그 무늬가 자세히 보면 신비롭습니다. 인간이 낼 수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무늬, 오돌도돌한 무늬를 오래 써서 반질반질하니 길이 나고요. 오늘은 날씨도 무덥고 그러니까 시원한 물을 떠먹을 수 있는 표주박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표주박 감상하시고요. 우리 문화의 소중함, 우리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합니다. 다음에 또 시원한 부채 얘기 또 많이 해드리겠습니다.